나는 흑산도의 거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고 강진의 황량한 바람을 벗삼아 18년의 세월을 보냈다.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그 귀양의 시간을 쇠락의 시간이 아닌 담금질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붓한 자루와 책 몇 권에 의지하여 나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파고들었다. 내 이름은 정약용, 호는 다산. 오늘 나는 그 억겁과 같던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를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대들에게 등불 삼아 전해주려 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로 시작하여 스승과 제자,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들과의 인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비단을 짜 올린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곧 그 관계의 매듭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조화롭게 엮어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먼저 반듯한 매듭이 되어 다른 이들과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찌해야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아가 좋은 사람들을 내 삶의 그물망 안으로 들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나를 닦는 수신에 있기 때문이다. 제일 장만가지 관계의 시작, 나를 지키는 힘, 수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으나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나를 버리면 하늘 또한 나를 버릴 것이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그것은 모두 내 몸 바깥의 것들인 신외지물이다. 물결이 밀려오면 한순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내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오직 굳건한 나만이 그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나를 지키는 것, 즉 수신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다. 수신의 첫걸음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의 생각은 천지신명이 모두 알고 있으니 홀로 있을 때를 더욱 삼가라.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지옥과 천당을 오간다. 탐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분노는 이성의 눈을 멀게 하며 시기는 영혼을 좀먹는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 나는 강진의 다산 초당에서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제의 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품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마치 맑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듯 내 마음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폈다. 이것이 바로 신독의 공부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 그대들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잡념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샘을 맑게 유지할 때 그곳에서 비로소 지혜가 솟아난다. 둘째는 용모와 언행을 단정히 하는 것이다. 느슨해진 검은고 줄은 명징한 소리를 낼 수 없듯 흐트러진 몸가짐으로는 올바른 정신을 담을 수 없다.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태도, 신중한 말투는 단순히 외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를 외면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유배지의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다. 아무리 글 공부가 깊다 한들 행동거지가 방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학문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깊이 듣는 연습을 하라. 특히 남의 단점을 말하기를 즐기는 것은 가장 천박한 습관이다. 남의 흠을 덮어주는 것은 나의 덕을 쌓는 일이요 남의 칭찬을 해주는 것은 나의 인격을 높이는 일이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신중함을 길러야 한다.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최후의 증거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맡은 바 일은 정성을 다해 완수하라. 꾸준함, 즉 항심이야말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늘 당부했다. 죄인의 자손인 패족이라 하여 스스로를 버리지 말고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는 작은 일부터 성실히 행하라. 그 꾸준함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저녁에 책 한 구절을 읽는 그 작은 성실함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수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썩기 시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은 샘솟듯 나타난다. 어제의 지식에 안주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내가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옛 성현과 대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려 노력했다. 배움은 비단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을 때 그대의 삶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언행을 단정히 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수신의 과정을 통해 나라는 그릇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제2장 관계의 예술, 마음을 얻는 지혜, 재가와 교우, 튼튼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좋은 벗을 사귀는 지혜를 발휘할 차례다. 가정은 행복의 뿌리요.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다. 이 두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어렵게 대하라. 우리는 흔히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천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부모에게는 효로서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형제 간에는 우애하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믿음을 기본으로 하되 평생의 벗처럼 서로를 어렵게 여기는 예의가 필요하다. 나는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늘 화목을 강조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반목하고 다투면 그곳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며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노고를 알아주는 칭찬,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너그러움,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는 공감의 능력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다. 가정을 넘어 친구를 사귀는 교우의 도리는 더욱 신중함을 요한다. 벗을 사귀되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 여기서 나보다 나음이란 재산이나 지위의 높음이 아니다. 첫째는 인품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둘째는 배움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며 셋째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좋은 친구는 나를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내가 나태해지려 할 때 채찍질해주며 내가 옳은 길을 갈 때 박수를 보내주는 존재다.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아름다운 꽃밭에 이르게 되는 법이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보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첫째, 이익에 따라 쉽게 마음을 바꾸는 자를 경계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둘째, 입이 가벼워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험담을 즐기는 자를 멀리하라. 그는 언젠가 나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 가서 안주 삼아 떠들 것이다. 셋째, 아첨으로 환심을 사려는 자를 피하라. 달콤한 칭찬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에는 독이 된다. 진정한 우정은 술잔을 자주 부딪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비록 1년에 한두 번 만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염려하며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오래 사귄 친구라고 해서 모두 진정한 벗은 아니다.
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평생의 마음을 아는 법, 즉 지기가 될 수 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라. 평생에 단 한 명의 지기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제3장 더불어 사는 세상. 세상을 다스리는 법. 치인. 나를 닦고 가정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타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치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치인이란 단순히 남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남의 허물을 꾸짖는 데는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과연 그 허물을 용납할 만한 아량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쉽게 비판의 칼날을 휘두른다. 하지만 기억하라.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는가? 비판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먼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판의 말은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따뜻한 솜으로 감싸서 전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충고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오만함을 버려라. 천하에는 오직 하나의 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나의 생각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나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청렴과 애민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내가 목민심서를 저술한 이유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또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 즉 애민이야말로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이다. 백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한다.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희생과 봉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맺은 말 고난을 넘어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나는 춥고 배고팠던 유배지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학문과 사색으로 채우며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벼리는 기회로 삼았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그대들의 인생 여정에도 분명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 고난은 그대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잠자고 있던 더 큰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시련 속에서 단련된 쇠가 더욱 강한 칼이 되듯 고통을 이겨낸 영혼은 더욱 깊고 빛나게 마련이다. 결국 인생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수신, 사랑하는 이들과 화목하며 제가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치인 방법을 배워가는 기나긴 수련의 과정이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워라. 신독의 자세로 마음을 다스리고 단정한 언행으로 인격을 닦으며 평생 배우는 자세로 지혜를 키워라. 그리고 진심을 다해 관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라. 가족에게는 사랑과 존중을, 친구에게는 믿음과 의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움과 겸손을 베풀어라. 마지막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어둠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역사의 강저편으로 건너갔지만 나의 이 외침이 시대를 건너 그대들의 가슴에 가닿기를 소망한다. 부디 내가 남긴 이정표들을 따라 인생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스스로 빛나는 좋은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그리하여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